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재산 미스터리는 점입 가경입니다. 재산 2억 1천만 원 가운데 4인간 채무가 1억 4천만 원이다. 2008년 본인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던 사람에게 2018년에 또다시 돈을 빌리고 아직도 갚지 않았다. 김민석 지명자에게 불법 정치자금 제공에 이어 돈까지 빌려준 사람은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 선대위에서 체육위원회 공동위원장까지 맡았다고 합니다. 상임선대위원장이었던 김민석 후보자의 보훈이 아닌지 명확히 답해야 합니다. 앞으로 총리가 되면 본인의 정치적 채권자들을 위한 보훈에 여념이 없을 것 같아 대단히 걱정스럽습니다. 김민석 후보자가 2008년에요.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을 받았었습니다. 그 사건이 2010년에 유죄 확정이 됐어요. 그때 김민석 후보자에게 돈을 줬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중 한 명과 2018년부터 또 돈 거래를 했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그 사람에게 4천만 원을 빌렸다고 하는데 만기가 지났는데도 아직 안 갚고 있다. 이게 지금 재산 등록 신고에 그렇게 잡혀 있다는 겁니다. 윤기찬 위원장님. 그런데 그 사람에게 이재명 선대위의 보직도 주어졌고 이거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 같습니다. 일단 합리적인 의심을 그런 의혹을 제기할 만한 그 사실관계는 맞아요. 그리고 저 부분이 사실은 좀 납득은 안 되는 부분이 2005년인가요? 그때 그 당시에도 보면 불법 정치자금 때문에 이제 형을 받잖아요. 김민석 후보자가. 그 당시에 추징금을 또 갚아야 되는데 그때 추징금을 일부 갚아준 분이 이제 강모 씨란 분이에요. 1억 5천만 원을 갚고 그다음에 그 당시 이제 김민석 후보자가 미국에 있을 때 생활비 월 400씩 이렇게 준 돈 다 합해서 2010년에 또 그 형이 확정되는 거예요. 그 포함해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추징금을 대신 준 그 자체를 또 정치자금으로 또 처벌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어찌 보면은 여기서 꼬서 여기 갚고 여기서 꼬서 갚고 이런 식으로 되온 건데 그것이 전부 다 정치자금법으로 처벌받은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다 해결을 하지도 않고 또 돈을 꿔주는 관계가 이게 과연 돈을 꿔준 것인가 아니면 준 것인가. 그러니까 못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걸 알면서도 차용증 하나 쓰고 주는 것이 이게 과연 증여냐 아니면 그야말로 대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것이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 2018년도에 여러 사람부터 1,000만 원씩 꾸는데 일단 차용증이 있으니까 껐다고 칩니다. 껐다고 인정해 줘야죠. 그런데 문제는 김민석 후보자가 이번에 재산 신고하고 보니까 예금이 6천만 원이 있어요. 6천만 원의 현금 예금이죠. 근데 이 돈을 왜 안 갚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본래 저 정도면 2018년도에 껐으면 일부 원금은 그중에 글쎄요 반 정도 원금은 갚을 수 있는 예금적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갚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 갚아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러 안 갚았는지 이게 이제 청문회 단계에서 다퉈질 부분이 하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사단법인을 운영하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송영길 대표 때 먹사연이라는 사단법인을 통해서 정치자금법 7억 원을 모집해서 썼잖아요. 이것이 처벌을 받으셨단 말이죠. 그렇다면 김민석 후보자의 경우에도 이 사단법인을 통해서 기부금을 한 1억 정도 받았는데 9천여만 원 받았는데 이게 과연 정치 용도로 쓰인 것인지 여기에 대한 또 청문 과정에서의 질의가 이어질 것 같고 어쨌든 이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 산수니까 내가 얼마를 벌거나 꾸어서 얼마를 지출했다 이거에 대한 분명한 국민께 해명 과정은 있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돈을 준 건지 꾸어준 게 맞는지 이 부분이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쟁점이 요약됩니다. 꾸어준 건지 준 건지. 김민석 후보는 벌금 600만 원, 추징금 7억 2천만 원을 확정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그 자체가 검찰의 무리한 수사 때문이다라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러저러한 궁금증이 언론에서 제기되는 것들이 있어서 제가 오늘 적당한 방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그러면 궁금증이 다 해소될 거라고 보고 일요일쯤에 추가적으로 더 온 국민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관련한 글을 제가 올리겠습니다. 보다 본격적인 과거 검찰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이 과거에 어떤 식으로 일을 했는가에 대해서 충분히 이번 청문회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제가 오히려 과거 제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도 좋고 모든 분들을 다 이번 청문회에 증인으로 불러도 좋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보 대변인님. 네. 유죄 확정받을 때 그 자신에게 돈 줬던 사람, 그 사람에게 10년 만에 또 돈을 4천만 원 빌렸는데 이걸 또 아직 안 갚고 있는 상황. 그래서 돈을 꿔준 건지 아니면 그냥 준 건지 이게 쟁점인 상황에서 어떻게 된 겁니까? 물으니까 다시 검찰 얘기를 합니다. 검찰이 지금 부당하게 기소했기 때문이다. 본인 정치자금 얘기를 묻는데 검찰 얘기로 답을 한다.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여야 됩니까? 저는 이게 쉽게 이해가 가는데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아니 나는 저 강모 씨와 그 불법적이 아니라 합법적인 어떤 채무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검찰이 이게 잘못됐다고 불법 정치자금이라고 판단을 하고 수사하더니 기소했다. 이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거기까지는 검찰 수사고 네. 이제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법원에서 법적 책임을 지게 만들었죠. 그래서 그 법적 책임을 다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걸로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김민수 후보자가 저 강모 씨란 분으로부터 지금 4천만 원을 빌렸는데 현재까지 미상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여쭤보고 싶은 거는 저 강모 씨라는 사람이 내가 김민석에게 4천만 원 빌려줬는데 아직까지 안 갖고 있어요. 지금 통장에 현금이 6천만 원 있는데 안 갖고 있어요. 저 너무 화가 나요. 이런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개인 간의 채무를 가지고 이게 잘못됐다는 식으로 총리 인사 후보자에게 인사청문회 전부터 이것을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죠? 그것도 좀 이상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을 준 사람이 돈을 못 받고 있는데 돈 달라는 얘기를 안 하고 있다는 거.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저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젊은 날에 혜성처럼 정치계의 스타로 등장을 해가지고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가지고 사실상 정치계에서 퇴출돼 가지고 정치 야인 생활을 한 10년 정도 한 사람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저는 추측컨대 김민석 후보자와 저 강모 씨가 상당히 각별한 관계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비교적 강모 씨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김민석 후보자에게 돈을 빌려준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시간을 가지고 받을 수도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총리 후보자로서 이러한 일련의 상황들이 당당하게 여기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그냥 이 사람의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에 앞서서 제가 개인적으로 왜 저랬을까? 저게 과연 상식적인 현실 세계에서 불가능한 일인가에 대해서 살펴본다고 했을 때 저는 이 정도의 추측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방금 화면에서 나왔듯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본인이 불법 자금으로 수수됐던 것의 내용에 대해서 이 수사 검사까지 증인으로 불러도 좋다라고 한 만큼 본인의 어떤 내용과 해명에 대해서 자신이 있다는 것이고 저 채무 관계에 대해서는 또 국무총리 후보자로서 국민들과 그리고 야당 의원들에게 저는 이해할 수 있게 꼭 설명을 해야 되고 이 설명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또 평가를 해 주실 거다. 그래서 그 이후에 또 평가를 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